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차 시 수업이고요.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란 이름에서 이제 덧셈 들어가고 우리가 앞에서 합사건이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요 A, B의 합사건은 A 합집합 B였다, 맞죠? 이거에 대한 확률, 이것을 구하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예,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 내용을 살펴보면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의 A 합 B 합사건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인 거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거죠. 그죠?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이제 계산하느냐? PA 더하기 PB,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A 교 B, A와 B가 같이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특히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일 때,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 곱사건이 공집합인 거죠. 그죠? 두 개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라고 하면 A 교집합 B가 이제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라서 이 부분이 P의 A 교 B,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P의 A 합 B는 PA 더하기 PB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요렇게 이 성질이 만족하면 이제 A와 B는 서로 이제 배반 사건이다. 요렇게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설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모든 성질들은 수학적 확률로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네, 그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의 경우의 수를 각각 NA, NB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1학년 때 배워서 NA 합 B,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의 이제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N의 A 교 B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NS로 나누죠. 이때 이제 S는 공사건이 아닌 거겠죠. 시행을 했을 때 공사건이 아닌 사건이라고 하니까 0이 그러면 이제 PS 이건 0이 아닐 거잖아요. NS가 0이 아닐 거잖아요. 그죠? PS는 당연히 1이고. 그래서 이제 NS가 0이 아니니까 나누어 주면 요렇게 이제 됩니다. 각 항마다 나누어지겠죠. 따라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합사건 A 합 B의 확률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P의 A 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의 A 교 B다 라고 나타나지고요. 특히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 교 B가 공사건이니까 P의 A 교 B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P의 A 합 B는 PA 더하기 PB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 1을 보면요. 확률론,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확률에 대해서 이제 공리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학문이에요. 이 확률론에서 공리,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되는 거, 정의 같은 거를 세 가지 설정했는데 이거는 모든 확률적 성질은 요 세 가지에 의해서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고 이제 하는 거를 요 대한 성질들을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증명을 하게 될 건데 그거를 이제 제일 기본이 되게 하는 제일 타당한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세 가지 이렇게 이제 꼽았는데 모고로프라는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수학자가 확률론을 이제 학문으로 이제 만들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세 가지 기본 성질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뿌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다 증명이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될 때 세 가지가 첫 번째는 PA는 0에서 1 사이다. 그러니까 확률값은 0에서 1 사이로 정의를 한다라는 거고요. PS는 1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본 공간이죠. 표본 공간이 일어날 확률을 1로 이제 타당하게 이제 정해야 되고, 세 번째가 A1, A2, A3, AN 요런 것들 땡땡땡
이렇게 이제 무한히 나가는 것도 서로 배반이다라고 하면 PA1 합 PA2 P의 확률인데 A1 합, A2 합, A3 합, 땡땡땡, AN 합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걸 이게 서로 배반이다라고 하면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된 것끼리 합한 이제 확률이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된다? P의 A1 더하기 P의 A2 더하기 P의 A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P의 AN 더하기 땡땡땡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성질은 무조건 만족하면 이 PA를 우리는 사건 A의 확률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률을 정의하는 궁리적인 방법은 제일 기초적인 게 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다 어떻게 해서 나왔다? 우리가 이제 수학적 확률이나 아니면 통계적 확률을 다루다가 보니까 나오는 성질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성질들을 종합했을 때 요 세 가지만 기본이 된다 하면 나머지 성질들도 다 증명이 되더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제 제일 확률에서 제일 타당한 세 가지 성질이라고 정해놓자 라고 해놨습니다. 예, 이분이 그랬어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확률, 고등학교 확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표본 공간 S, 여기에 두 사건 A, B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표본 공간 S는 두 사건 A, B에 의해 4개 영역으로 분할이 된다. 요거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막 문제를 읽다 보면은 많이 헷갈리거든요. 많이 헷갈리지만 그 헷갈리는 모든 말들은 요 4개 영역 중에 하나예요. 표본 공간이 있으니까 시행을 한 후에 표본 공간이 나오죠. 그런 표본 공간도 다 어떤 사건 2개 A, B가 있다라고 하면 이 A, B에 의해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벤 다이어그램 있죠? 제일 익숙하죠? 이 벤 다이어그램은 A와 B 집합에 의해서 이렇게 4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부분은 A교 B여 영역이고 여기는 A교 B 영역, 여기는 A여 교 B 영역이고 이제 이게 3개 다 아니면 A여 교 B여 요렇게 이제 되겠죠. 네, 이거를 따로 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고 하면 이거 아니면 이렇게 이제 나타날 거예요. 이거는 확률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표로 나타낸 거고, 이 부분은 경우의 수 가지고 나눠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A인 영역과 A가 아닌 영역, 그리고 B인 영역과 B가 아닌 영역 해가지고 총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4가지로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다 합하면 확률은 1이 되죠. 전체 경우가 되죠. 그리고 요 4개 영역은 각각 어떠냐? 서로 배반입니다. 그죠? 4가지 영역 요거는 서로 배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률을 구해라, 뭐 어떻게 해라 라고 할 때 요렇게 이제 두면은 간편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요 2개 영역을 더하면 이제 PA 다 요거 2개 더하면 PA다. 그리고 요거 2개 더하면 P의 A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하거든요. 구성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B인 영역도 이렇게 더하면 이제 PB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PB여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로서 정리를 하면 확률 상황, 어떤 문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잘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안 헷갈리면서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시행이 나왔을 때 표로 정리를 해서 나타내는 게 제일 안 헷갈리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좀 여러분 예쁘게 보라고 지어 놓을게요.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 상황에서 이 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기 또 이제 또 말을 해놨네. 이때 P의 A 합 B 영역은 어떻습니까? P의 A 교 B랑 P의 A여 교 B랑 P의 A 교 B여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영역의 합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P의 A여 교 B여.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에서 요 부분을 뺀 영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진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 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어느 샐러드 가게의 고객 중에 7분의 4는 20대이고 5분의 3은 여자이며 7분의 5는 20대이거나 여자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가게의 고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 사람이 20대인 여자일 확률은? 하고 물어봤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시행이 어떤 시행인가 보니까 어느 샐러드 가게의 고객이다 라고 하는 시행이에요. 한 사람을 골랐을 때 샐러드 가게의 고객이다 라고 하는 시행입니다. 그 전체의 경우가 이제 표본 공간이 되겠죠. 근데 그거를 나눠 보니까 어떻게 나누면 20대이고 어떻게 나누면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건 A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A는 이제 그 고객이 20대인 사건 이렇게 이제 정하고, B는 그 고객이 여자인 사건 이렇게 이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경우가 4가지 영역으로 분할이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교과서에 있는 문제 풀이는 그렇습니다. A를 20대인 사건이라 두고 B는 여자인 사건이라고 하자. 그러면 문제 상황에서 이제 PA는 7분의 4, 그러니까 7분의 4는 20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PA는 7분의 4고 PB는 5분의 3, 5분의 3은 여자다 라고 했죠. 그리고 7분의 5는 20대이거나 여자라고 했으니까 합사건이죠. PA 합 B는 7분의 5다. 그러면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하여 P의 A 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의 A 교 B니까 대입하면 P의 A 교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의 A 교 B는 요 계산에 의해서 35분의 16이다 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가게 고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 사람이 20대이면서 여자일 확률은 35분의 16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다른 풀이는 어떻게 이제 하는 거냐? 사건 A, B를 20대인 사건, 그 다음에 여자인 사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전체 표본 공간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 조건에 의해서 20대인 사건, 그러니까 20대는 뽑았을 때 20대는 몇 명이 있다 했어요. 7분의 4만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얼마나 있다 했습니까? 7분의 5만큼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냐? 7분의 5는 20대이거나 여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3개를 더하면 얼마나 한 거예요? 7분의 5라는 거죠. 근데 전체는 1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이 7분의 2 이렇게 이제 적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표를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놓고 표를 채워 넣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채워 넣어지죠? 여기가 7분의 2 이렇게 이제 되니까 여기는 7분의 2죠. 내가 문제를 잘못 썼었네요. 7분의 4는 20대이고 5분의 3이 여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기서 7분의 5가 아니라 이 부분이 7분의 5가 아니라 5분의 3이네요.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뭐지 싶었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5분의 2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2개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이만큼이 7분의 4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7분의 3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나오는 게 요거 2개 합하면 7분의 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7분의 1이 돼야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요거 2개 합하면은 요게 이제 되니까 그거 얼마예요? 35분의 5분의 3 마이너스 7분의 1이니까 35분의 21 마이너스 5다 라고 해가지고
35분의 16 위에서 이제 구했었죠. 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 더하면 7분의 4가 나와야 되니까 7분의 4 마이너스 35분의 16 하면은 35분의 20 마이너스 16이니까 35분의 4다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35분의 4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전체 경우가 샐러드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이 있다 하면은 35분의 16만큼은 20대인 여자다가 되죠. 그리고 7분의 1만큼은 20대가 아닌 여자다가 되는 거고요. 35분의 4만큼은 20대인 남자다. 이렇게 이제 되고 7분의 2만큼은 20대가 아닌 남자다. 그렇게 이제 샐러드 가게에 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1-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어느 샐러드 가게 고객 중에서 똑같습니다. 7분의 4는 20대고 5분의 3은 여자다. 그리고 7분의 5는 20대이거나 여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앞에 문제랑 똑같죠. 이 가게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 사람이 20대가 아니거나 남자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를 낸다고 하면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20대가 아니거나 남자일 확률, 요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확률은 요 표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줍니까? 1-35분의 16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5분의 35 마이너스 16 해가지고 35분의 9다.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흰색 떡 4개와 초록색 떡 5개가 있습니다. 이 떡 9개 중에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택할 때 떡 2개가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사건 A, B를 어떻게 정합니까? 흰색 떡 2개를 뽑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 떡 2개를 뽑는 사건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같은 색이다 라고 하는 거는 흰색 떡 2개를 뽑거나 아니면 초록색 떡 2개를 뽑으면 되니까요. 맞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합 B이고 그리고 요 두 사건에 대해서 흰색 떡 2개를 뽑으면서 초록색 떡 2개를 뽑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반 사건입니다. 그래서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따라서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 P의 A 합 B는 PA 더하기 PB가 되고요. PA를 계산하면 서로 떡 9개가 모두 다 다르다라고 놓고 이제 근원 사건에 일어날 가능성을 다 똑같게 놓고 계산을 하죠. 그래서 전체 경우는 9C이고 흰색 떡 2개를 뽑는 건 흰색 떡이 4개라고 했으니까 4C 계산하면 6분의 1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PB는 9C 9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것 중에 초록색 떡 5개를 뽑아야 되니까 5C 해가지고 18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P의 A 합 B는 6분의 1 더하기 18분의 5가 되어서 계산하면 9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떡 2개가 같은 색일 확률은 9분의 4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또 다른 풀이로 할 수가 있겠죠. 다른 풀이 해서 요 표로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사건 A, B를 위에서 이제 설정한 거랑 똑같이 설정해 놓겠습니다. A는 흰색 떡 2개를 뽑는 사건, B는 초록색 떡 2개를 뽑는 사건. 이렇게 이제 두면 내나 똑같이 A교 B는 공집합이니까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칸이 A교 B에 대한 확률 아니면 경우의 수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2개의 합이 되는데 근데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다. 요쪽 부분은 뭐예요? 이쪽 부분은 흰색 떡 2개를 뽑지 않으면서 초록색 떡 2개도 뽑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2개를 뽑는 전체 경우는 이제 흰색 떡 1개, 초록색 떡 1개를 뽑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건의 확률을 바로 구해요. 구하면 구씨 중에서 흰색 덕 하나, 초록색 덕 하나 뽑는 거. 요렇게 이제 곱하면 나오죠. 그래서 9분의 5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의 A 합 B는 1 마이너스 요 부분으로 해서 9분의 4다 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무렇게도 해도 되는데 사건을 시행이 있으면 이 시행을 전체적으로 사분할하는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놓고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 연습하시는 게 좋을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22년도 수능 문제 요거 풀고 이제 맞춰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카드 3장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카드에 적혀 있는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이거나 7 이상일 확률은 하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건 두 개를 4 이하인 사건, 제일 작은 수가 아니면 7 이상인 사건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놓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풀어보면 두 사건 A, B를 A를 세 자연수 중에 최소값이 4 이하인 사건, 그리고 B는 세 자연수 중에서 최소값이 7 이상인 사건 이렇게 이제 놓으면 전체 시행에 대해서 표본 공간이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여기는 4 이하면서 7 이상인 사건. 그런데 그런 경우는 배반이니까 없죠. 없는 경우고. 그래서 이제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요 두 부분인데, 배반 사건이라서 요 두 부분의 합인데, 뭘 계산해줘도 된다. 이 부분을 계산해줘서 전체 경우 1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어느 부분이냐? 세 자연수의 최소값이 5 이상이고 6 이하인 사건이에요. 그죠? 5 이상, 6 이하 이렇게 되면은 A와 B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확률을 계산을 해줍니다. 5 이상이면서 6 이하 되려고 하면 10개 중에 3가지를 뽑는데 어떻게 뽑아야 돼요? 최소가 5가 돼야 되죠. 최소가 5가 되면서 이게 그러니까 최소가 5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뽑습니까? 남아있는 게 5 위로는 6, 7, 8, 9, 10 해가지고 5개 있잖아요. 그죠? 그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 요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최소가 6인 사건은 6 이후로는 7, 8, 9, 10 해가지고 4가지의 자연수가 있잖아요. 그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걸 이제 구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에 이거를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여사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배웁니다. 여사건 다음 시간에 배워요. 네, 여사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은 A가 아니면서 B가 아닌 확률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나오면은 15분의 2가 됩니다. 요렇게 이제 약분 잘 하면 됩니다. 약분 예쁘게 잘 돼요. 2 곱하기 1, 2 곱하기 1, 2 곱하기 1 이렇게 약분되고 그리고 3, 9 해갖고 여기 3 남고 그리고 4, 4, 4 이렇게 나눠서 여기 2 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아요. 그죠? 그러면은 15분의 2가 되어서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P의 A 합 B는 1에서 이 부분을 빼주면 되니까 계산하면 15분의 13이다.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확률의 덧셈 정리를 했는데 확률의 덧셈 정리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 확률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참고이 표본 공간 S는 두 사건이 있으면 4개의 영역으로 분할이 된다 해서 이 표로 여러분들이 전체 표본 공간을 이제 파악하는 연습을 해두시는 게 나중에 확률에 대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